안녕하세요. 방콕에서 부동산 에이전시 운영 중인 고마제씨입니다. 최근에 제가 어떤 분이 문의가 와서 제가 오늘 방송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원래 어떤 분이 문의가 와서 저한테 이 콘도는 어떠냐, 저 콘도는 어떠냐 물어보면 제가 대답을 해드리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런 분들은 다른 데서 상담 다 받고요. 저한테 확인차 연락하는 겁니다. 제가 사지 말라고 한들 그분이 안 살 사람도 아니고요. 제가 사라고 해서 살 분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콘도를 평가해 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콘도를 파는 사람이죠. 저는 여기 있는 부동산 팔아서 먹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 블로그나 유튜브를 보면요. 평가가 다 나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방콕에서 어떤 콘도가 앞으로 지어질 것인지에도 대부분 다 압니다. 아주 불필요한 콘도들 빼고는 대부분 다 압니다. 그런데 제가 팔지를 않는다. 제가 파는 콘도들은 굉장히 소수죠. 팔지를 않는다는 건 뭐냐면 제가 봤을 때 판매를 하면 안 되거나 판매할 가치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좀 나쁘게 말씀을 드리면 제가 판매하지 않는 콘도를 여러분들이 사셨다면 그건 제가 봤을 때 사면 안 되는 콘도를 사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되는데 제가 판매하는 콘도 중에서도 판매하는 콘도 안에는 제가 전부 다 파는 게 아닙니다. 판매하는 콘도에 유닛을 전부 다 제가 지정해서 팝니다. 즉 같은 콘도라도 좋은 위치에 있고 가치가 있는 유닛이 있는 반면 가치가 없는 유닛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올려놔서 이 콘도 좋다라고 제가 프로모션을 해갖고 판매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좋네 그래가지고 자기 혼자가 사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판매하고 있는 유닛을 사지 않는 이상 그분이 콘도를 잘 샀다라고 보기가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그냥 정보만 도둑질해서 그분이 샀다고 한들 콘도를 잘 산 게 아니죠. 그러니까 저는 콘도를 선별도 하지만 콘도 안에서 유닛까지 전부 선별해서 여러분들한테 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관리까지 다 해드리죠. 제 고객들 중에서 인테리어 할 때 방콕에 한 번도 안 와보신 분이 절반이 넘습니다. 훨씬 넘죠. 대부분 분들은 그냥 결제만 해주십니다. 그리고 임대까지 제가 다 놔드리고 나중에 판매까지 다 해드리죠. 그런데 제가 그 관리하는 과정에서 뭐 자비를 받는다든지 뭐 그 힘들게 일을 한다고 뭐 수고비를 받는다든지 하는 게 있습니까? 저희 고객들은 압니다. 한 푼도 없습니다. 오히려 저희 고객들이 관리비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물어봅니다. 물론 언젠가 너무 관리하기가 힘들게 되면 뭐 계속해서 인원을 늘려야 되겠죠. 그럼 제가 월급을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1년에 뭐 5만 원이라도 받는 날이 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재까지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감수를 하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한테 보고 와서 저한테 그걸 물어본다 한들 제가 가르쳐 줘야 할 의미가 없고 이미 다 말씀드렸듯이 알려줬습니다. 제가 팔지 않는 콘도는 제가 판단했을 때 좋지 않은 콘도기 때문에 제가 팔지 않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왜 방송을 하느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설명을 드리고 왜 그분들이 이런 콘도를 팔게 되는지도 원인에 대해서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 보시면 스카이라이즈, 에비뉴, 수쿰빗 64가 있습니다. 자, 요 건너편에 보시면 트루 디지털 단지라고 해서 트루 통신사입니다. 통신사. 그리고 같은 회사 계열이죠. 그 NQDC 콘도들이 있고요. 자, 여기도 지금 NQDC에서 짓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 트루는 한국으로 치면 SK텔레콤 정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좋죠. 그리고 옆에 보시면 이렇게 국제학교들도 많이 있습니다. 주변에. 자, 그래서 여기는 위치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이 콘도는 가격이 굉장히 쌉니다.
그래서 저는 이 콘도를 굉장히 팔고 싶습니다. 근데 저는 이 콘도를 팔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문의가 들어왔던 콘도가 바로 이 콘도입니다. 인터넷을 보니까 어떤 한국 사람이 이걸 소개를 시켜놨는데 참 좋아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럼 그분하고 뭐 전부 다 이미 대화를 다 해놓고 저한테 확인차 연락이 온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제가 그 분한테 수로 판단하세요라고 얘기했습니다. 저는 팔지 않습니다. 이렇게까지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왜 팔지 않느냐? 이 콘도를 자세히 보십시오. 지금 4동이죠. 자, 이 콘도는 외국인 쿼터와 태국인 쿼터 간의 가격 차이가 15% 이상 나기 때문에 제가 판매를 하지 않는 겁니다. 제가 이걸 왜 하느냐? 제가 오늘 이 내용이 알려지면 이 회사에서 저하고 거래를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거 감수하고 여러분한테 알려드리는 겁니다. 이 회사 직원이 저한테 알려준 겁니다. 왜? 저는 콘도를 판매를 할 때 반드시 외국인 쿼터와 태국인 쿼터 간의 가격 차이를 확인하고 판매를 합니다. 왜 할 수 있냐? 이 회사하고 법인, 한국인이, 사장인 법인이 판매 계약을 하는 회사는 저밖에 없습니다. 저희 회사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태국에서 지금 현재 이 부분을 정확히 확인하고 판매하고 있는 사람은 저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걸 고려해서 판매하는 사람도 저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 15%가 차이 나는 것도 여러분들이 들으면 헉 할 겁니다. 자, 그런데 동남아에서 콘도를 아파트를 좀 사보신 분들은 뭐 베트남이나 필리핀이나 사보신 분들은 외국인 쿼터하고 태국인 쿼터가 15% 차이 나는 게 뭐 일반적입니다. 그러니까 뭐 일반적이라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 가격이 낮으니까 뭐 괜찮지 않냐, 뭐 고층 사고 이렇게 하면 괜찮지 않냐라고 저한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물론 고층 사고 좋은 층 사면 그 갭을 줄일 수는 있습니다. 그게 조금 더 작다면 뭐 한 5% 정도 난다라고 하면 그 갭을 줄일 수는 있습니다. 그렇게. 근데 이게 지금 15%나 나고요. 여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이게 4동이지 않습니까? 이 회사는 한동은 태국인, 한동은 외국인, 한동은 태국인, 한동은 외국인 이렇게 팝니다. 자, 그랬을 때 첫 번째 문제가 뭐가 생깁니까? 외국인 쿼터가 전부 다 판매가 안 됐을 때 49%가 외국인 쿼터가 판매가 전부 다 안 됐을 때 그러면 이 지금 있는 콘도가 안 팔린다고 외국인 팔릴 때까지 몇 년 동안 주구장창 놔두겠습니까? 안 그렇겠죠. 만약에 여기 30%밖에 안 팔렸는데 20%안 팔린다. 태국인 쿼터는 다 팔렸다. 그러면 이거 태국인한테 팔겠습니까? 안 팔겠습니까? 혹시라도 태국인한테 팔게 되면 여러분들 외국인들만 바보 되는 겁니다. 왜? 이 태국인은 요거 사다가 조금 가격 붙여서 다시 팔아버리면 되는 겁니다. 세금 내고 떼고 해도 남을 수만 있다면 아니면 몇 년 좀 기다리면 세금 떨어지니까 이 생각 안 할 것 같습니까? 지금도 하는데 중국 애들한테 중국 애들 지금도 그런 식으로 합니다. 그래갖고 많이 잡혔고요. 그래서 지금 건설사들이 전부 다 계약서를 굉장히 꼼꼼하게 조항을 엄청 많이 넣습니다. 중국 애들이 태국인 명의로 샀다가 다시 길가시하고 이런 경우가 꽤 생기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다 팔렸더라도 똑같죠. 만약에 여기서 한두 채가 뿅 빠져갖고 내가 갑자기 돈이 필요해서 이거 싸게 태국인 커터 가격으로 싸게 판매하고 난 빨리 나가야 돼. 그래가지고 빨리 판매해버렸다고 칩시다. 왜? 중국 애들이 많이 샀을 테니까. 중국계 회사니까요. 그러면 중국에서 파이낸싱에 문제가 생겨서 이거 빨리 팔아야 돼. 그리고 빨리 팔았다고 칩시다. 그러면 싼 값에 팔으면 똑같지 않습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이제? 자, 그러면 여기서 이거 왜 15%가 차이가 날까요? 이 콘도는 코로나 시기에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자, 코로나 시기에 판매를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때 얘네들이 잘 안 팔릴 거라고 생각을 하고 글로벌에 팔기 위해서 중국 같은 데서 팔기 위해서 에이전시, 외부 에이전시한테 이 판매권을 외국인 판매권을 전부 다 넘겼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계약을 맺고 이 외국인 판매권을
다른 기관에서 판매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현상이 생깁니까? 15%가 늘어난 겁니다. 왜? 중간에 먹어야 되는 사람이 많아지니까요. 그래서 제가 누누이 강조했지 않습니까?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 콘돔은 사면 된다, 안 된다? 사면 안 됩니다. 과거에 JLL이나 BWG나 뭐든 간에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뭐 프랭크 나이트 같은 데서 사시면 안 됩니다. 저는 아예 팔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이게 리턴해서 이제 건설사로 돌아오게 됩니다. 1년 후에. 이미 가격이 그렇게 판매를 했기 때문에 내리지를 않은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콘도를 소개하고 파는 사람은 이 사실을 알고 팔까요? 모르고 팔까요? 모르고 팔겠죠. 애초부터 이런 고려도 하지 않았을 뿐더러 가격 체계에 대해서 모를 테니까요.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왜 이 콘도를 팔지 않느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시면 제가 팔지 않는 콘도는 전부 다 문제가 있기 때문에 팔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상담받으라 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여러분들 인터넷 보면서 거기 있죠. 이렇게 럭셔리한 콘도가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럭셔리하지도 않은데. 여러분들은 콘도를 많이 안 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콘도를 처음 보면 다 럭셔리한 줄 압니다. 화면만 보면요. 왜곡이 일어나서 엄청 좋은 줄 알아요. 아닙니다.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정말 비싼 콘도는요. 촬영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콘도를 볼 때 제가 판매하지 않으면 그 콘도는 되도록이면 안 사시는 게 여러분들한테 좋은 겁니다. 자, 그래서 뭐 한두 가지만 더 간단하게 얘기하고 여러분들에게 이런 콘도를 사면 안 된다는 거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여기 보시면 더 베이스 통로 폐차불이라고 있죠. 여기 보시면 도로 이름이 뭡니까? 폐차불입니다. 이 콘도 딱 보면요. 통로가 여기죠. 통로가 여기입니다. 통로가 여기인데 가깝죠? 한국 지도로 보면 가깝습니다. 제가 이렇게 지도 보면 된다고 했습니까? 안 된다고 했습니까? 이렇게 지도 보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여기 통로 북쪽 있죠? 여기 에까마이 북쪽 있죠? 여기는 부동산적으로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여기는 통로가 아닙니다. 부동산적으로. 통로는 여기 지금 통로역에서부터 시작해서 여기 경찰서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잘 아시는 더 커먼스 있죠? 이게 경찰서가 이 더 커먼스 건너편에 조금 위로 올라가면 있습니다. 그러면 요 위에 보시면 지금 아이비 통로 있지 않습니까? 요 안 더 올라가고 이쪽으로 가지 않습니까? 가치가 확 떨어집니다. 여러분도 여기 있는 이런 콘도들은 에까마이 콘도 아닙니다. 부동산적으로. 그리고 이름을 잘 보시면 여기 지금 에까마이 관계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기 뿌라카농 위에 무슬림들 사는 데입니다. 여기 보시면 뭐라고 써져 있습니까? 수쿰비 70일인데 에까마이라고 써져 있습니다. 여기는 통로하고 아무 관계없는 폐차부리 로드에 있는 콘도입니다. 여기 보시면 제일 비싼 데가 통로 10 근방이라고 했죠. 여기 보시면 이 쿤바유라고 있습니다. 같은 회사 겁니다. 자, 그런데 쿤바유는 가격이 어떻습니까? 스퀘어미터당 가격이 최소 35만 바트이 넘습니다. 제가 3년 전인가 2년 전에 제가 펜트하우스 보러 간 적이 있습니다. 펜트하우스 보러 갔을 때 스퀘어미터 60만 바트 달라고 했습니다. 뭐 내고는 된다라고 했습니다만. 자, 그런데 요거는 스퀘어미터당 60만 바트 하는데 여기는 콘도 하나에 1억대래. 그러면 왜 차이가 이렇게 날까요? 생각을 해보시면 아시는 겁니다. 이건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걸 통로라고 해서 팔아먹는 사람, 그 사람 거짓말하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그 사람은 아는 게 없어요. 그냥. 자,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여기 애시톤 아속 때문에 지금 안한다가 작살이 났죠. 작살이 나고 나서 지금 안한다 담당자가 제 전화도 잘 안 받습니다. 누구한테 연락해도 안한다는 연락도 잘 안 됩니다. 그러면 안한다 콘도 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지금 이 사태가 벌어진 지 몇 달이 됐습니다. 근데도 지금도 안한다 콘도 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 이 사실을 하나도 모르고 파는 사람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본인이 인터넷 광고 보고 사러 갑니다. 빨랑까오에 콘도 살 거라고. 그리고 여기 지금 제가 요 안에 콘도 중에 하나 팔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근데 제가 왜 안 파는 줄 압니까?
제가 원하는 유닛을 달라라고 지금 요청을 해놨는데 그 유닛을 안 줍니다. 왜? 그 유닛이 고층이기 때문에. 얘네들 지금 저층부터 팔아야 되는데 고층부터 안 주는 겁니다. 이 회사만 안 줍니다. 저한테 지금. 다른 회사는 처음부터 저한테 다 줍니다. 이 회사는 안 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에 찾아가면 뭐라고 하는 줄 압니까? 다 팔렸어요 라고 얘기합니다. 다 팔렸다고. 하나도 안 파는 겁니다. 그런데 다 팔렸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유닛을 지정해서 파는 겁니다. 제가 참 안타깝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대답하기 싫은 질문이 연락 오면 참 안타깝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한국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공부해서 뭘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공부를 한다는 거 한국에서 부동산적으로 내가 경험을 가지고 있는 거 그대로 합니다. 그럼 망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냥 인터넷에 영상 보고 이 콘도 좋구나 그 모양 위치 좋구나 여기 보시면 여기 싱하 컴플렉스 있지 않습니까? 여기 싱하 컴플렉스 싱하 본사 있고 아속에서 가깝고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여기 있는 요 콘도랑 가격 차이가 얼마나 나는 줄 아십니까? 이 콘도랑 이 콘도랑 이 가격 주고 여기 왜 삽니까? 살아야 될 동네가 아닌데. 근데 보면 역도 있고 뭐도 있고 이래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제일 좋은 게 상담을 제일 많이 받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냥 상담 20분 받는 게 여러분들이 며칠 동안 인터넷 뒤지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제가 왜 이 얘기하냐. 인터넷 잘못 뒤지면요. 여러분들 잘못된 정보 여러분들 머릿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건설사 전부 연락해서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태국에 있는 한국 법인이 니네하고 판매 계약 맺은 게 몇 개나 되냐. 딱 한 군데 빼고는 하나도 없습니다. 저밖에 없습니다. 산시리는 저 말고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산시리는 예전에 JLL에서도 팔았습니다. 그때도 판매하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그러니까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다른데 뭐 AP건 오리진이건 없습니다. MQDC건 제가 왜 직접 판매하느냐. 제가 이 일을 하다 보니까 어떤 것들에 대해서 문제가 생겨서 지금 이게 잘못 투자되는지를 다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관리비 안 받고 해드리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제가 판매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판매하는 콘도는 제가 이런 부분들을 전부 다 확인해서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겁니다. 제가 최근에 프로모션 막 한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외국인 코트하고 태국인 코트하고 차이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서 지금 할인 행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권해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점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이상준은 방콕에서 고마저씨였습니다.